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2부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장 이제 마치 한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이 워낙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맥없이 흘러가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원화 환율, 이런 면에서 상당 부분 좀 부정적인 측면이 불거지면서 오늘 장이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금 장의 흐름도 코스피가 한 20포인트 가량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코스닥은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6.75포인트, 퍼센티지로 하면 1.27%가 현재 빠진 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마감 지수가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지수를 제가 지금 떠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코스피는 2035선까지 밀려났습니다. 20포인트, 정확히 1% 현재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6.65포인트가 빠져서요. 지금 526선으로 지금 지수가 바뀌면서 마감 지수가 나왔네요. 코스닥 526, 1%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피도 1% 가까이 빠지면서 20포인트가 빠져내려갔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시황센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미라 앵커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닷새 만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플러스였죠. 미국 양적 완화가 지속될 거란 전망에 플러스 출발했는데요. 중국 쪽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시장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37포인트 하락한 2035.7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2063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펀드 환매 물량이다 원화 강세도 부담을 주면서 지수는 동반 약세가 나왔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외국인의 매수세는 39거래일째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06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 쪽에서 1,045억 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 많은 물량 쏟아냈죠. 3,87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역시 나흘 만에 파란볼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도 더 크게 하락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6.51포인트 하락한 1.22% 밀렸죠. 525포인트로 오늘장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출발은 533포인트로 강세 출발했는데 역시 정강 후 약의 패턴 그려졌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11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오랜만에 확인했는데요. 기관 쪽에서 223억 원, 외국인 쪽에서 224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417억 원 매수 우위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로 밀리면서 연저점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종가 살펴보시죠. 오늘 환율은 5원 내린 1,055원 80전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연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약해지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1,055원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줄이더니 다시금 장 마감에 임박해서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1,055원 80전에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의 달인 수달킴 김선윤 멘토로부터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등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기에 앞서서 목표 달성 포트부터 살펴보죠. 네, 이 좋은 성과를 낸 목표 달성 포트는 언제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금호타이어가 15% 수익을 비롯해서 제일 못 나간 게 SM 3.3% 수익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대비해서 본다면 엄청난 수익을 잘 거둬주고 있습니다. 모두 수익 실현을 했고요. 네, 자 그럼 수익의 달인 김선윤 멘토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달킴 세계정책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장 어떠셨나요? 지금 마감으로 코스피가 0.99% 그리고 코스닥이 1.22% 네, 맞았습니다. 자,
확실하게 조금 요즘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재미가 없어요. 코스닥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아직 확실하게 재미는 없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저는 이렇게 오늘 코멘트 잠깐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조금 멘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답답해도 너무 답답한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을까요? 자, 코스닥 오늘 수급 어땠습니까? 수급 잠깐 볼까요? 외인들이 지금 오늘 장에서요, 마감으로 해서 197억 매도고요. 기관들은 214억 매도인데요. 기관들 언제부터? 10월달 딱 들어서부터 단 하루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일부터요, 전부 다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꾸준하게 오히려 반대로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일단은 조금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주네요. 언제쯤일까요? 제가 코스닥 실적주 얘기 많이 드렸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천히 변화는 오고 있습니다. 10월 말쯤이나 11월 초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실적 중심으로 한 종목 매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여타 다른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는요, 다음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013-66-0110번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가 온 종목입니다. 종목 상담 하나가 왔는데요. 살펴볼게요. 자, 대우조선해양입니다. 913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28,500원에 2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질문은요,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흐름이 어땠나요? 먼저 살펴볼게요. 대우조선해양을 해보면요. 자, 오늘 5% 정도 급락을 합니다.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줬네요. 상당히 좀 21선까지 탁 내려와 버리는 모습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좀 약간 좀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영향도 받은 것 같은데, 수급, 코스피는 좀 먼저 뜨기 때문에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수급창을 보면요. 지금 외인들이 꾸준하게 잘 매수가 들어오는데 좋아요. 기관들이 매도가 나갑니다. 반대로. 이것도 뭐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자체가 외인들이 기관의 매도세를 이겨주는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개인의 물량까지 먹어줘야 되는데, 개인은 오히려 지금 장에서 보면요, 10월 18일부터 해가지고 4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의 조금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라고 하셨잖아요. 약간 조금 저는요, 비중을 만약에 내일장 기준으로 해서요, 내일장에서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조금 나와준다. 그래서 지금 35,150원인데 35,000원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요, 비중을 한 절반을 줄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선주 좋은데요. 조선주의 대장주는요, 정말 이제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오늘 뭐 4% 빠지긴 했지만 괜찮거든요. 오히려 그 10% 매도하신 물량을 현대중공업 쪽으로 해서 한번 이동하시는 건 어떨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짧게 해드렸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급 100점주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가지고 나왔고요. SBS 미디어홀딩스, 서울반도체, 고려아연, 하림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 수급이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저도 장 끝나고 수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먼저 인터파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밀리는 바람에 떨어지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자, 오늘 인터파크 600원 올랐습니다. 10,000원을 뚫지 못하는 흐름이었어요, 종가로. 하지만 수급 쪽으로 보니까요, 수급 보니까 이틀째 강한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기관들이 79,000주 매수 들어왔고요. 외인들이 29,000주.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만 빼 먹어가고 있네요. 근데 연기금이 조금 3일째 나갔던 흐름 자체가 살짝 마음에 들진 않지만서도 기관들이 좀 강하게 금융투자 쪽과 보험권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말씀 드려보는데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요, 조금 급등한 추세가 보이긴 합니다. 약간의 조금 급등 피로감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오늘 약간 좀 코스닥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파크는요, 일단은 매수는
하시는데 한 9,500원 아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자, 오늘 뭐 약간 밀리긴 했네요. 저도 수급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지금 차트의 추세선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보시면요.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 떨어졌는데 이 추세선 자체, 고점 라인 자체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줬거든요. 이 추세에서 21선을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강하게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이 포인트에서 올라갔다가 빠졌던 포인트들, 이런 포인트처럼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수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빨간색으로 도배가 되고 있어요. 자, 오늘 기간 20만 주 들어왔습니다. 어제 16만 주 들어왔고요. 월요일날 36만 주 매수 들어왔습니다. 기관들 3일 연속 강한 매수. 어디서? 투신, 연기금, 보험, 금융투자. 전부 다 매수가 일단은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 랠리를 크게 할 가망성이 크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아지고 있어요. 개인들만이 강하게 팔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고. 이거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차트상에서도 그 흐름 3일째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강하게 매수한 만큼 올라가는데 오늘 이렇게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갔습니다. 아마 분명히 내일장에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충분히 한 이 라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60일선 라인 정도까지 가능성 있지 않나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서울반도체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조금 만약에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장중에서 굉장히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뽑아봤는데 일단 오늘 2.8% 하락을 했습니다. 2.8%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수급이 저도 궁금합니다. 이 종목을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네, 장이 끝나고 나니까 수급이 굉장히 많이 밀렸네요. 이 종목은요, 조금 안 되겠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이 안 좋아졌고요. 특히나 투신권 매도세가 지속되는 모습,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울반도체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만약에 내일 하락할 경우에는요, 내일 하락할 경우에는 조금씩은 비중 축소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고려아연입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고려아연 오늘 장에서 잘 갔죠? 금값이 정말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비철금속 가격도요. 그래서 주가가 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수급 상황도 보자면요. 오늘 기관들이요. 43,000주. 그러니까 기관이 4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고요. 외인들이 5일 연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오늘 연기금이 오랜만에 다시 매수 들어와주면서 주면서 주가를 상승시켰고 투신권도 마찬가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다시 이 종목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금값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요. 아마 크게 더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하림입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을요. 4,000원 넘었을 때 매도 사인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살펴볼게요. 수급 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장에서 수급이 기관들이 지금 10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들어왔는데요. 수급적으로 볼 때는 퍼펙트한 수급, 기관들의 수급이 한 달째 계속 내내 들어오고 있어요. 투신권에서부터, 보험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개인만이 팔고 나가는 수급이 굉장히 아름답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상으로 흐름을 볼 때 꾸준하게 다시 상승하는 주도하는 흐름 나타나주고 있고 추세상에 지금 이때 급등이 아니라 완벽하게 추세를 상승해주는 모습, 추세를 그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나 추가 상승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5,000원 정도까지도 열려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는 와중에 종목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와 있습니다. 네, 벌써 3종목이 와 있는데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7706님 보고 계신가요? 멜파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멜파스 22,000원에 매수하고 계신데요. 22,000원이라고요? 네, 지금 제가 멜파스 22,000원 소리 듣고 잠깐 움찔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만원대인데요. 자, 22,000원이라 줄을 한번 긋고 시작해 볼게요. 요 라인인데요. 떨어질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사기도 힘든 가격대 이 라인입니다. 이때 아니면 이때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멜파스 지금 이거 죽은 종목인데요.
안타깝지만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실적 우려감 굉장히 좀 불안하고요. 좀 당분간의 추세적인 상승 가져오기 전까지는 크게 지금 매수가 가격이 오기 힘듭니다. 지금 이 종목이 올해 1월부터 이렇게 빠졌어요. 12월부터 해가지고 1년 동안 빠졌다고요. 올해 내내 빠질 겁니다. 내년 초까지 계속 빠질 겁니다. 10,000원 이탈할 거고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크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 가격적인 메리트도 지금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6360님 방송 보고 계신가요? 3S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3S입니다. 8,900원에 들고 계세요. 8,900원. 네,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가격대가 높으십니다. 역시나 줄을 한번 거볼게요. 8,900원 라인인데요. 요 라인인데요. 요때 치고 가시는 줄 알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깝는데 주가 지금 크게 떨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시도 랠리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는 나타났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상승해줘야 되는데 보통 차트가 이렇게 좀 크게 밀린 다음에 주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크게 이제 밀린 다음에 다시 상승하면서 올라갈 때 조금 어느 정도 추세적인 반등을 줘야 되냐면요. 이 바닥권 라인부터 해가지고요. 최소한 그러니까 5,000원 잡고서 50%에 해당하는 7,500원 정도까지 가져야지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요. 지금 일단은 1차적인 추세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모양새는 아니고요. 최소한 6,500원까지 가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때 물타기 좀 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좀 홀딩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에 조금 더 기다리시는 안 되는 종목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추세적인 반등은 조금 보이기 때문에 멜파스랑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서 제가 오늘 추천 좀 말씀드릴게요. 5476님 보고 계신가요? 네, 바이오 톡스텍입니다. 오늘 상담 다 해드립니다. 바이오 톡스텍이에요. 5,600원에 매수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 장이 빠지니까 걱정들이 되시는 것 같아요. 5,600원 라인, 요 라인입니다. 박스권 라인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구입이랍니다.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좀 밀리긴 했지만, 바이오 톡스텍은 사실상 좀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에 조금 있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이 약간 해결은 안 되지만서도, 최근에 조금 다시, 그래도 천천히나마, 역시나, 요런 포인트들, 투신권, 은행, 요런 포인트 기간이 잡히기 때문에 한 번만 조금 기다려보시는 거 어떨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신에 매수가 이상을 바라지 마세요. 매수가 오시면요.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빠르게 정리하고 나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전반적으로 오늘 온 세 종목이 흐름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조금은 기대를 해보는 종목 말씀드려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종목으로는 이 종목입니다. 고려하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할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금값이 상승해주고 있어요. $1,300, 1,300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QE 양적 완화 지속입니다. 연말까지 지속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금값이요. 연말까지 달러당 온스당 $1,400 이상 돌파 가능합니다. 3분기 실적 괜찮고요. 꾸준한 기간 및 외인 실적 오케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려하는요 매수가를요. 시초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초가 말씀 매수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34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31만 5천원 말씀드릴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움직여주고 있죠. 시초가 말씀드렸는데 흐름 좋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꼭 좀 매수하셔가지고요.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자기 자신의 종목이라든가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문자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요. 아직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부분 저희가 잠시 후 또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문자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013-3366-0110으로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수익률 드림팀 시즌1 보시면서 응원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자, 승리팀을 응원한 3분을 추첨을 해서 샘플러스 유료 방송 한 달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0월 3주차 수익률 현황 체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수익률 차이가 좀 벌어져 있죠. 내일장 팀은 9.4% 수익권입니다. 잘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팀은 마이너스 3.8%로 팀 전체 수익률이 상당히 좀 내려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솔 테크닉스가 마이너스 6%, 크루셜텍이 마이너스 2.9%로 수익률을 상당히 많이 좀 깎아먹고 있고요. 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 출연하신 예병군 전문가가 오늘장 팀의 에이스시네요. 2.9% 수익으로 당당히 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자, 내일장 팀에서는 정동훈 전문가 인화전공이 에이스입니다. 7.9%, 정승용 과장의 종군당이 4.4%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10월 4주차 보겠습니다.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마이너스 1.4% 내일장 팀 좀 분발해야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그제 추천받았던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의 흐름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은 그런 수치입니다. 이주경 팀장의 에스코넥은 매수가에 미도달한 덕택에 지금 총 수익률이 0%. 선방 매수가 미도달이 이럴 땐 참 좋네요. 예, 어쨌거나 운이든 실력이든 결과는 숫자로 말할 뿐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장 팀에서는 오늘장 팀의 에이스인 예병군 멘토, 또 내일장 팀은 역시 활약이 대단한 김선윤 멘토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병군 멘토님 에이스다운 그 뒤에 후광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에이스라고 하기엔 좀 부끄러운 성적인데, 네. 진짜 좀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강한 실력에 겸손하기까지.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병군 전문가 오늘 동성 화인텍 요즘 들어서 상당히 동성 화인텍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전문가분들이 전에는 한국 카본 쪽에 좀 포커싱이 있었는데 이게 좀 상당히 좀 많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자, 김소연 대표께서는 메일유업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자, 메일유업 대 동성 화인텍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예병군 멘토님의 동성 화인텍 기업 설명 3분 동안 듣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동성 화인텍입니다. 이 회사는 PU 단열재 그리고 PU 시스템 그 다음에 가스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지금 업황 화랑이 굉장히 좋은 업황이 하나 딱 있죠. 그게 뭐냐면 오늘 조금 조정은 들어왔습니다만 조선업종 굉장히 업황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 수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전망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 지금 조선 부품주 쪽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대편 팀의 에이스 종목인 인화전공 역시 조선 부품주 쪽과 관련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동성 화인텍으로 상대편 팀을 좀 눌러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 동사가 지금 최소 5년간의 수주 잔고가 지금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올해 수주 가이던스도 이런 맥락에 의거해서 3,000억에서 3,600억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 상향 조정이 되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역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지금 그 조선 쪽에 그 굵직굵직한 회사들의 지금 본행 LNG선이죠. 그죠? LNG선 본행제를 또 수주할 가능성이 그 기대감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가를 말할 때 지금 현재 주가의 미래 성장성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도 괜찮고, 그 다음에 미래 성장성도 충분히 지금, 가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현대중공업 이런 쪽에 어떤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 아마 이 동사에 어떤 주가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 가격대 충분히 메리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종목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 3분 되면 정확히 딱 끊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30초 정도 그냥 안 쓰시고 던져버리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매수가는 조금 이따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종가가 1950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11,100원 이하라면 언제든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요. 각도상으로 봐도 지금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차트 보면 각도상으로 봐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구간에서의 살짝, 즉 건전한 조정이 들어온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11,100원 및 지금 1950원도 훌륭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나 갭 상승이 나오더라도 11,100원 이하면 안심하고 조금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100원 정도. 일단은 단기 수익률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13,100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그 고가가 14,194원인데요. 요거보다 한 1,000원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1,400원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 아무래도 지금 지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손절선을 너무 느슨하게 잡아버리면 따라가기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그렇고 1,400원이 깨지면 결국은 그 밑에 구간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성 화인텍에 대한 설명 들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 문자로 많은 분들께서 문자 상담들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이 두 분 나와 계시는 분들께 여러분께서 특히나 이제 두 종목에 대해서만 더 좋겠죠. 동성 화인텍이라든가 메일유업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그 이외의 질문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선윤 멘토님의 메일유업입니다. 기업 설명이요. 네, 메일유업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조금 내일장팀 확실하게 조금 수익 잘 나오고 있는데 굳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BH에 좀 집중했는데요. 오늘 한번 제대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메일유업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예요.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뭐 다들 잘 아시는 중국의 3분기 GDP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나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국의 분유 시장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점은요. 이제 중국에서는 국내 이제 자국에서 생산하는 그 분유를 솔직히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내 분유 시장 그 제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메일유업이 잘 팔리고 있지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제가 락앤락과의 그 사업을 같이 해주면서 락앤락이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그 헬로베베라는 그 브랜드에서 같이 이제 메일유업에서 분유를 팔게 될 경우에 굉장히 매출 확대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 부분은 제가 염두에 두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메일유업 쪽에서 10월 초쯤이죠. 치즈랑 원유 가격 인상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또 하나 4분기부터 또 내년까지 확실하게 매출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매출은 좋았지만 영업이익이 밀릴지언정 충분하게 4분기부터는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9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또 하나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수급을 보면요. 메일유업 수급 보면요. 최근 들어서 이게 한 달치입니다. 한 달치를 보자면요. 한 달 동안 기관들이 20만 주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투신권에서 17만 주, 연기금 14만 주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신권과 연기금 물량을 합친다면은 31만 주 이상의 매수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꾸준하게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최근에 좀 단기적인 이런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 이 물량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금융 투자 쪽 물량과 약간의 사모 펀드 쪽 물량인데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꾸준하게 주가 흐름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21선 타고서 잘 가고 있고요. 또 하나 골드크로스 1차 골드크로스 60선 뚫고서 120선 뚫고 올라간 상태. 주봉으로 보더라도 충분하게 주봉 21선 강하게 뚫고 올라간 상태에서 적산병 패턴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판단될 정도의 큰 수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즐기시면서 매수하셔야 되는 종목.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메일유업에 대한 기업 설명을 들었는데요. 자, 가격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가격 말씀드리자면요. 뭐 항상 저는 이렇습니다. 시초가 그냥 매수하셔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자체는 충분하게 좀 보시다가 한 47,000원 정도, 47,000원에서 한 5만원 정도 보시고서 제가 47,000원 말씀드리는 것은 전 고점 라인 그 해당하는 부분인 가격대, 그 이상 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라인으로는 그 전에 크게 한번 솟구쳤던 오버슈팅했던 부분에 있어서 박스권 어느 정도 그 하단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5만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신다면요. 제가 볼 때는 5만원 정도까지 가격대 열려있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손절가는 짧게 한 42,000원 라인 잡고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기업에 대한 가격대에 대한 설명과 기업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께서 서로의 종목에 대한 검증과 공방을 벌여보겠습니다. 자, 메일유업 어떨까요? 이병우 멘토님. 예, 메일유업 뭐 좋은 종목입니다. 사실 뭐 분유만큼 뭐 지금 어떤 계속해서 어떤 뭐 실적 성장성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게 떨어지지 않는 섹터가 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좀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뭐 중국 멜라닌 분유 그 파동 때문에라도 메일유업이 굉장히 좀 좋았던 건 사실인데, 지금 이제 중국이 11월 달 되면 공산당 전당대회가 또 있습니다. 중국은 선인사 후 임무 부여인데 11월 달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나올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의 산화 정책,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서 산화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주가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의 산화 정책 얘기 나온다면 반드시 또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화 정책이 이전에 나왔던 것들이 지금 일가구 일자녀가 아니라 이자녀까지 지금 늘린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얼마 전에. 예.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소비주들이 한번 상승을 했었던 건데, 이번에 산화 정책은 오히려 조금 얽매이는 게 아니라 조금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국 인구가 지금 제자리 걸음을 보여주면서 산업의 발달이 약간 조금 저해되는 GDP 역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인구, 그러니까 이자녀 정책으로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좀 베팅을 하는 거고요. 충분하게 그게 아마 이슈가 되면서 또 뉴스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또 모멘텀을 바꿔서 테마성을 띠고 또 메일유업 같은 경우나 뭐 락앤락이나 여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아마 상승을 주도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고요. 오히려 조금 이 종목은요, 수급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 내년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고 또 락앤락과 같이 손을 잡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그 정책 관련해서는 오히려 득이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메일유업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김선 멘토께서 이제 동성 화인텍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요? 사실 제가 동성 화인텍을 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추천을 한번 드렸다가 수익을 잘 내고 나온 종목이고요. 동성 화인텍이 원래 예전에 이름이 화인텍이라는 종목이었는데 동성그룹에서 이제 같이 동성 앞에 붙여주면서 이름을 바꿨죠. 자, 근데 이 종목은요, 최근에 굉장히 좋게 잘 가다가 오늘 일장에서 약간 조금 호되게 혼났습니다. 조선주들이 좀 흔들렸기 때문인데, 사실 저도 조선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성 화인텍은 아니지만 조선주들이 전반에 걸쳐서 약간의 조금 실적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좋게 나오겠지만서도 예상치도 좋게 나오겠지만서도 약간의 크게 작년 대비해서 저조하게 나올 재작년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좋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가져왔던 거고 또 핑계를 대면서 주가 하락폭을 이끌었던 건데 수급적으로 약간의 좀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지금 이 흐름 자체가 동성 화인텍은 약간 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투신권의 물량이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주들이 또 한번 흔들리게 된다면요. 아마 또 2차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이 또 이 조선 기사제 업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일단은 뭐 대응이라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손절선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은 오히려 조선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을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선사는 완만한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파르게 업황이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완만하게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대치 프리미어가 붙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건전한 조정 구간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강하게 상승하는 데는 저해 요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전한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만한 조선 업황 쪽에서의 이제 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업황은 사이클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업사이클링이라는 거죠. 그걸 착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조선업 쪽이 이제 전체적인 시황의 사이클을 근거로 이제 설명의 근거로 들어가면서 이 종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해주신 예비연구 멘토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좀 되게 주고받으면 좋은데 또 지금 시간이 또 거의 다 됐네요. 자, 김선윤 예비연구 멘토 두 분께서 갖고 오신 종목, 오늘 동성 화인텍과 멜리옵 두 종목인데요. 두 종목 모두 요즘 시장에서 굉장한 관심과 탄탄한 어떤 기업의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두 종목 모두 똑같이 관심 기울여서 잘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의 대결의 결과는 또 며칠 후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입니다. 이상로 멘토께서 주간 수익률 5%에 도전을 하는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장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상로 멘토와 함께 하신다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013-3366-0110으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시는데요. 또 문자 계속 주시면요. 이상로 멘토님께서 또 받아서 그에 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드릴 테니까 계속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포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10월 4주차입니다. 벌써 벽산이 어제보다 더 올랐군요. 5.5%를 수익을 달성하면서 주간 수익률 5% 벌써 넘어섰습니다. 조기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에스코넥은 아직까지 매수가에 미도달했고요. 네, 3전 2승 1패로 오늘 이번 주도 역시 그냥 오늘 수요일밖에 안 되는데 벌써 5% 1승을 달성을 또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상로 멘토를 연결해서 진격의 내일장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나요? 진격의 이상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돌아왔습니다. 3시 반만 되면 어김없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 뵙고 있는데요. 항상 상승 검색 종목군 중에서 내일 또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이 보이게 마련이겠죠. 그런 종목들만 담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셔서 이 종목들만 보시더라도 수익이 틀림없이 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선 종목 상담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2235님이 보내신 건데요. 위닉스를 사셨네요. 11,560원에 60%를 샀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한번 여쭤보셨는데, 위닉스 한번 같이 볼게요.
위닉스 상당히 친숙한 종목군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동안 2번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양봉이 올라왔을 때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2번을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욱더 상승했고, 이 시청자분은 열혈 시청자인 것 같습니다. 가격대를 한번 보니까 11,560원이거든요. 11,560원 같은 경우에는 2차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 매수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봉 자체를 상당히 잘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을 보니까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는데, 일단 지금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보유를 하시고요. 대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비중이 60%란 말이죠. 비중 60%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보고 계속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좀 더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습기가 한 번 더 휘몰아칠 때까지, 겨울이 돼야겠죠. 그럴 때까지는 좀 더 보유를 하셔야 되는 관점이고, 대신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어느 정도의 상승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2번째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번째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3번의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매수가 근처에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이 5일선을 지지라 시켜주지 않으면 무조건 이익 실현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30% 물량으로 겨울까지 들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이 3번 지지가 3번의 파동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을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고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관점 제시해 드리겠고,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하이셀이라는 종목이 들어왔는데, 하이셀 한번 같이 볼게요. 요런 종목군, 같이 요 종목군 지금 182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 종목은 제가 차트로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차트로 해석을 해드리냐면, 일단 호재거리, 뉴스를 보시기보다는 이런 종목군은 수급적인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전 세력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군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100원에 사셨고, 40%를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서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으셨고요. 5806님, 고맙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좀 더 풀어드리면, 이 각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단에 있는 이 각도, 지금 저항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 각도인데, 저항 구간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죠. 이런 것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에 빌미를 제공한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은 상당히 좋지만, 일단 호재거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한 번 더 조정을 보이면서 시청자분 같이 개미 세력들을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누르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 그리고 2번의 실패, 3번의 실패를 하고 4번째 다시 실패를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하이셀 같은 경우에는 점상이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한 번, 2번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차트고요. 대신에 지금의 비중을 좀 더 늘리시기에는 부담이 되는 가격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 포트폴리오의 40%를 담으셨거든요. 하지만 이런 종목군은 자주지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작전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과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대형주군으로 나머지 비중을 좀 더 담으시고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현재의 비중을 유지를 하시는 방법. 그래서 좀 더 비중을 담으시려면 10%까지는 괜찮은데, 더 이상 담으시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하단의 손절가만 좀 잡아 드릴게요. 요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 가격대가 지금 1770원, 1750원 그 가격대인데, 요 선만 보시면 됩니다. 요 선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지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지지가 불안한 지지란 말이죠. 거래량이 한 번 더 크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것은 얘네들이 여기에서 페이커성으로 다시 한 번 더 내렸다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홀딩을 하시되, 대신에 급등할 시에는 무조건 빠져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점만 딱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급등주
봤고요. 그래서 검색주 중에 오늘 어떤 종목군이 내일장에서 또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현대상선도 오늘 뭐 13%대 큰 폭의 어느 정도는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고요. 인터파크 오늘 6%대 급등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 오늘 급등했던 이유가 바로 온라인 여행 상품권이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예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점유율이 40% 이상이 바로 인터파크에서 어느 정도 예약을 하고 있다. 그런 뉴스였죠. 그래서 그런 점유율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투어 부분에 대한 거래 매출이 상당 부분 크게 증가를 했다는 것은 실적에도 그리고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한 개 더 사업의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대신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 차트적으로는 좀 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우리가 매수로 가담을 하려면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곧장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가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물량을 한 번 더 얘네들이 모았다가 가야 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게 더욱더 많이 갈 수 있는 차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 점수 같은 경우에는 40점, 그리고 가치 점수 6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한 개 더 들어왔는데 지금 한번 같이 볼게요. 네이버를 문의하셨네요. 네이버를 문의하셨고, 지금 61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5%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66만 6천원에 50%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가 났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 팔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이버 왜 지금 사셨습니까? 왜 서울경제TV를 시청하지 않으시는 거죠? 서울경제TV에서 이 종목군 제가 50만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죠. 근데 지금 68만 7천원을 찍고 난 다음에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하단에서 샀다면 1차적인 이익 실현을 하고 다음 파동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건데,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 너무 높은 고점에 사셨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주식이라는 건 항상 타이밍입니다. 종목은 잘 선택했는데 두 번째 바로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고민과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는 겁니다. 네이버 앞으로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조정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은 좋습니다. 일단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검색주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화장품주들은 오랜만에 올라왔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쌍용차도 오늘 2%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인데, 쌍용차 한번 같이 볼게요. 최근 들어서 광고를 보시면 코란도 C를 홍보하는 광고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SUV가 많이 팔린다는구나 라는 분위기 느낄 수 있겠고요. RV 차량이라고 하죠. 그런 게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보급화가 되면서 지금 큰 폭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게 바로 쌍용차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업의 가치가 좀 더 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차트 상당히 좋아합니다. 차트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상단에서 어느 정도 삼각 수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 자체는 어느 정도 지지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군 크게 갈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차트 점수 90점, 그리고 가치 점수 7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도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한번 딴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도 오늘 2%대 상승했는데 동국제강 한번 또 살펴볼게요. 동국제강 차트적으로 상당히 좋죠. 상단에 어느 정도는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외국계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철강업종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우리가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현재 실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실적은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다만 앞으로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기업의 가치적으로는 상당히 나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20점, 대신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상단까지 추가적인 단기 트레이딩 영역이 남아있겠죠. 이런 관점으로는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 점수 8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전기 오늘 뭐 경업주도 많이 오르는 모습이고, 그래서 오늘 삼성물산도 오늘 오랜만에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1%대 지금 상승을 했는데, 삼성물산 좋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상단 매물대 자체를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 모습이고 대신 소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중립적인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전략도 상당히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대감이죠. 수주잔고가 급등할 것이다. 그리고 상사 부분의 체질이 개선될 것이다. 언제부터? 바로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라는 거,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차트 점수 반반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차트 50점, 그리고 가치 점수 5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진격의 상승주, 저는 이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인데요. 오늘 5% 큰 하락을 보이는 종목군이었고, 보급형 스마트폰이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급락을 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스마트폰에 대한 저성장성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려감이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 시각이 좋겠죠. 하지만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평가입니다. PER 5.9배에 해당하는 그런 현재 주가 가치고요. 거기에 대해서 PER 800까지만 되더라도 지금 13,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줘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1차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고점 위치가 비어있는 상태죠.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급락 뒤에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렇게 차트가 좋지만 업황 같은 경우 코스닥의 업황이 상당히 안 좋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업황 점수는 높게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를 많이 봤다. 그래서 차트 점수는 80점, 그리고 가치 점수 7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60점 정도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매수가는 현재 시초가 이 자리가 아니라 매수가는 하단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좀 더 하락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9,350원에서 9,400원 사이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만 사시면 됩니다. 이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 자리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7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진격 포트 다음 주까지 이어지니까 그 부분 스윙주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상당히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요점만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해결, 수익률 상승, 이게 우리의 목표겠죠. 내일도 더욱더 힘찬 모습으로 시청자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 진격 앞으로!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약세장이었는데요. 내일은 좋은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